딥클렌징의 분류가 옳은 것은 1번 고마지 물리적 각질 관리, 2번 스크럽 화학적 각질 관리, 3번 AHA 물리적 각질 관리, 4번 효소 물리적 각질 관리. 고마지는 굳은 크림을 밀어내는 물리적 마찰을 이용해 각질을 제거하는 물리적 각질 관리법이며, 스크럽은 알갱이를 이용한 물리적 방법, AHA와 효소는 성분을 이용한 화학적 각질 관리법입니다. 다음 중 노폐물과 독소 및 과도한 체액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법은 1번 지압, 2번 인디안 헤드 마사지, 3번 림프 드레니지, 4번 반사요법. 림프 드레니지는 정체된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여 체내 노폐물과 독소,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특화된 마사지 기법입니다. 안면 클렌징 시술 시의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고객의 눈이나 코 속으로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번 근육결 반대 방향으로 시술한다. 3번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와 리듬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4번 동작은 근육이 처지지 않게 한다. 피부 미용 시술 시에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리프팅 효과를 주기 위해 반드시 근육결 방향으로 시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육결 반대 방향으로 시술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밑줄 친 내용에 대한 범위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국내법상의 구분이 아닌 일반적인 정의 측면의 내용을 말함. 문제 오류로 여기서는 나번을 정답 처리합니다. 문제 4번은 논란이 많았던 문제로 법적이 아닌 일반적 정의 측면에서 두피는 피부에 포함시킨다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여 가답안은 가로 발표되었지만 문제 의견 민원에 의해 법적인 정의 및 기타 의견 등을 수용하여 확정 답안은 나로 바뀐 문제입니다. 1번 두피를 포함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말한다. 2번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말한다. 3번 얼굴과 손의 피부를 말한다. 4번 얼굴의 피부만을 말한다. 미용사 자격증 관련 법령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 미용의 범위를 정의할 때는 두피 관리와 피부 관리를 구분하여 다루므로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그 범위로 봅니다. 이는 두피를 포함하는 두피 관리와 구별되는 일반적인 피부 미용의 법적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일시적 제모 방법 가운데 겨드랑이 및 다리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모 방법은 1번 면도기를 이용한 제모, 2번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3번 족집게를 이용한 제모, 4번 왁스를 이용한 제모. 왁싱은 넓은 부위의 털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고 효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피부 미용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시적 제모 방법입니다. 반면 면도기는 위생 문제, 족집게는 국소 부위에 적합하며 레이저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미용실에서는 시술할 수 없습니다. 효소 필링이 적합하지 않은 피부는 1번 각질이 두껍고 피부 표면이 건조하여 당기는 피부, 2번 비립종을 가진 피부, 3번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가지고 있는 지성 피부, 4번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고 매우 예민한 상태이므로 자극이 될 수 있는 효소 필링을 피해야 합니다. 효소 필링은 각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지만 민감하거나 손상된 피부에는 염증이나 자극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상담 시 고객에 대해 취해야 할 사항 중 옳은 것은 1번 상담 시 다른 고객의 신상 정보,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2번 고객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3번 고객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 사적으로 친목을 도모한다. 4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 차분하게 설명해준다. 상담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전문적인 과정이므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 방법과 절차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른 고객 정보 유출이나 지나친 사생활 간섭, 사적 침묵은 미용 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스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월은 항상 자비소독 등의 방법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2번 온스포는 팔의 안쪽에 대어서 온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3번 피부관리의 최종 단계에서 피부의 경직을 위해 온스포를 사용한다. 4번 피부관리 시 사용되는 스포에는 온스포와 냉스포의 두 종류가 일반적이다.
피부 관리의 최종 단계에서는 모공 수축과 피부 진정을 위해 온수포가 아닌 냉수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온수포는 주로 피부의 유연화나 노폐물 제거를 목적으로 관리 중간 단계에 사용됩니다. 건성 피부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각질층의 수분이 50% 이하로 부족하다. 2번. 피부가 손상되기 쉬우며 주름 발생이 쉽다. 3번. 피부가 얇고 외관으로 피부결이 섬세해 보인다. 4번. 모공이 작다. 건성 피부의 각질층 수분 함유량 기준은 일반적으로 10% 이하이며 50%는 매우 높은 수치이므로 건성 피부의 특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성 피부는 수분과 피지 분비가 모두 부족하여 당김이 심하고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팩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노폐물의 제거와 피부 정화. 2번.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3번. 영양과 수분 공급. 4번. 잔주름 및 피부 건조 치료. 팩은 피부의 일시적인 개선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잔주름이나 피부 건조증과 같은 피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행위의 목적은 아닙니다. 림프 드레니지를 금해야 하는 증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1번. 신부전증. 2번. 혈전증. 3번. 켈로이드증. 4번. 급성염증. 림프 드레니지는 신부전증, 혈전증, 급성염증 등 순환계에 무리를 주거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금지되지만 켈로이드증은 흉터 조직과 관련이 있어 마사지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 선택이 아닌 것은 1번. 건성 피부 유분과 수분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 2번. 민감성 피부 향, 색소, 방부제를 함유하지 않거나 적게 함유된 화장품. 3번. 지성 피부 피지 조절제가 함유된 화장품. 4번. 정상 피부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오일 프리 화장품. 정상 피부는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잘 잡힌 상태이므로 오일이 전혀 없는 제품보다는 피부 보호막을 위해 적절한 유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프리 제품은 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적합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술로 손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근육이나 피부 표면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동작은 1번. 프릭션, 2번. 애플로라지, 3번. 패트리사지, 4번. 바이브레이션. 애플로라지는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어루만지는 동작을 뜻하며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과 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사지 기법입니다. 화학적 제모와 관련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화학적 제모는 털을 모근으로부터 제거한다. 2번. 제모 제품은 강알칼리성으로 피부를 자극하므로 사용 전 첩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번. 제모 제품 사용 전 피부를 깨끗이 건조시킨 후 적정량을 바른다. 4번. 제모 후 산성 화장수를 바른 뒤에 진정 로션이나 크림을 흡수시킨다. 화학적 제모제는 피부 표면 위로 노출된 털의 단백질을 녹여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털을 모근,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표면의 털만 깎아내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모근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은 물리적 제모인 왁싱이나 트위징의 특징입니다. 클렌징 순서가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클렌징 손동작 오른쪽 화살표 화장품 제거 오른쪽 화살표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오른쪽 화살표 클렌징 제품 도포 오른쪽 화살표 습포 2번. 화장품 제거 오른쪽 화살표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오른쪽 화살표 클렌징 제품 도포 오른쪽 화살표 클렌징 손동작 오른쪽 화살표 습포 3번. 클렌징 제품 도포 오른쪽 화살표 클렌징 손동작 오른쪽 화살표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오른쪽 화살표 화장품 제거 오른쪽 화살표 습포 4번.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오른쪽 화살표 클렌징 제품 도포 오른쪽 화살표 클렌징 손동작 오른쪽 화살표 화장품 제거 오른쪽 화살표 습포 가장 진한 눈과 입술 화장을 먼저 지운 뒤 전체적으로 클렌징 제품을 펴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노폐물을 닦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따뜻한 스포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뉴얼 테크닉 시 모든 동작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번. 매뉴얼 테크닉 시 중추부터 말초 부위로 향해서 시술해야 한다. 3번.
매뉴얼 테크닉 시 손놀림도 균등한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4번. 매뉴얼 테크닉 시 체온의 손실을 막는 것이 좋다. 매뉴얼 테크닉은 혈액과 림프의 원활한 순환을 돕기 위해 말초에서 중추 방향, 심장 쪽으로 시술해야 하므로 중추에서 말초로 향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레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사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기력한 기분을 상승시킨다. 2번. 기미, 죽은 깨가 있는 피부에 좋다. 3번. 여드름, 지성 피부에 사용된다. 4번. 진정작용이 뛰어나다. 레몬 오일은 기분을 고양시키고 활력을 주는 자극 및 활성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진정작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여드름성 피부의 노폐물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팩은 1번 오이팩, 2번 석고팩, 3번 머드팩, 4번 알로에겔팩. 머드팩은 흡착력이 뛰어나 모공 속 노폐물과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여 지성 및 여드름성 피부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체내에서 근육 및 신경의 자극 전도, 삼투압 조절 등의 작용을 하며 식욕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부족하면 피로감, 노동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것은 1번 구리, 후, 2번 식염, 나클, 3번 요오드, 아이, 4번 인, 피. 식염의 주성분인 나트륨과 염소는 체내 삼투압 유지와 신경 자극 전달에 필수적이며 부족할 경우 식욕부진이나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의 주된 알러지원이 아닌 것은 1번 니켈, 2번 금, 3번 수은, 4번 크롬. 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어 피부와 접촉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알레르기성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니켈, 수은, 크롬은 대표적인 접촉성 피부염 유발 물질입니다. 다음 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는 1번 가피, 2번 미란, 3번 위축, 4번 구진. 피부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원발진에는 구진, 반점, 결절, 수포 등이 있으며 나머지 보기인 가피, 미란, 위축은 질환이 진행된 후 발생하는 속발진에 해당합니다. 식후 12에서 16시간 경과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장 안락한 자세로 조용히 누워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열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순환대사량, 2번 기초대사량, 3번 활동대사량, 4번 상대대사량.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며 이는 신진대사나 체온 유지, 심장 박동 등에 소비됩니다. 표피 중에서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층은 1번 각질층, 2번 기저층, 3번 과립층, 4번 유급층. 표피의 과립층에는 케라토히알린 과립이 존재하여 피부 내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세포질 내부의 구조물은 1번 형질내세망, 엔돌파스믹 리티큘럼, 2번 용해소체, 리소좀, 3번 골기체, 골기 에퍼레터스, 4번 사립체, 미토콘드리아. 사립체는 세포 내에서 영양분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호흡의 중심기관으로 흔히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립니다. 에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밥을 둥글게 한 것 같은 모양으로 진피 내에 존재한다. 2번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한다. 3번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전신에 분포한다. 4번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에크린 한선은 태어날 때부터 전신에 분포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기능하는 땀샘으로 사춘기 이후에 발달하는 것은 아포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셀룰라이트, 위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이 정체되어 부종이 생긴 현상, 2번 영양 섭취의 불균형 현상, 3번 피하지방이 축적되어 뭉친 현상, 4번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현상. 셀룰라이트는 피부 아래의 피하지방이 진피층까지 밀고 올라와 노폐물과 섞여 뭉치면서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부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생기는 각질층의 증식 현상이며 원추형의 국한성 비후증으로 경성과 연성이 있는 것은 1번 사마귀, 2번 무좀, 3번 굳은 살, 4번 티눈. 티눈은 외부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피부 각질이 원추형으로 뭉쳐져 중심액을 형성하며 형태에 따라 딱딱한 경성과 부드러운 연성으로 나뉩니다. 신경계 중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뇌, 2번 뇌신경, 3번 척수신경, 4번 교감신경.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기 중 뇌가 정답이며 나머지 뇌신경, 척수신경, 교감신경은 모두 말초신경계에 해당합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여과, 2번 확산, 3번 삼투, 4번 수축.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에는 확산, 삼투, 여과, 능동수송 등이 있으며 수축은 세포의 형태 변화나 근육의 작용과 관련된 용어이므로 물질 이동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혈액의 구성물질로 항체 생산과 감염매 조절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적혈구, 2번 백혈구, 3번 혈장, 4번 혈소판. 백혈구는 체내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거나 항체를 만들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유지하고 감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뇨의 생성 및 배설 과정이 아닌 것은 1번 사구체 여과, 2번 사구체 농축, 3번 세뇨관 재흡수, 4번 세뇨관 분비. 뇨의 생성 과정은 사구체 여과, 세뇨관 재흡수, 세뇨관 분비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사구체 농축이라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뼈의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1번 골막, 2번 골회막, 3번 골내막, 4번 심막. 심막은 심장을 싸고 있는 막으로 뼈의 구조와는 무관하며 뼈는 바깥쪽부터 골막, 골질, 골피질, 골수질, 골내막으로 구성됩니다. 내분비와 외분비를 겸한 혼합성 기관으로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소화기관은 1번 췌장, 2번 간, 3번 위, 4번 대장. 췌장은 인슐린 등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승모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시부는 두개골의 저부이다. 2번 쇄골과 견갑골에 부착되어 있다. 3번 지배신경은 견갑배신경이다. 4번 견갑골의 내전과 머리를 신전한다. 승모근의 지배신경은 견갑배신경이 아닌 부신경, 제11뇌신경입니다. 따라서 견갑배신경이 지배한다고 설명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피부에 미치는 갈바닉 전류의 양극 플러스 위 효과는 1번 피부 진정, 2번 모공 세정, 3번 혈관 확장, 4번 피부 유연화. 갈바닉 전류의 양극 플러스 은 피부의 산성 반응을 유도하여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반대로 음극 은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모공을 세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테슬라 전류, 테슬라 커런트가 사용되는 기기는 1번 갈바닉 더 갤베닉 머신, 2번 전기분무기, 3번 고주파기기, 4번 스팀기, 더 베이퍼 아이저. 테슬라 전류는 고전압 저전류의 교류 전류로 살균 및 진정 효과가 있는 고주파 기기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갈바닉 기기는 직류 전류를 사용하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스티머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피부에 따라 적정 시간을 다르게 한다. 2번 스팀 분사 방향은 코를 향하도록 한다. 3번 스티머 물통에 물을 3분의 2 정도 적당량 넣는다. 4번 물통을 일반 세제로 씻는 것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스팀의 분사 방향이 코를 직접 향하게 하면 호흡을 방해하고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닿도록 턱 밑이나 입가 쪽으로 분사해야 합니다. 지성 피부의 면포 추출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기기는 1번 분무기, 2번 전동 브러쉬, 3번 리프팅기, 4번 진공흡입기.
진공흡입기는 피부 내부의 압력을 이용해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강한 흡입력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에 지성 피부의 면포 추출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기로 짝지어진 것은 1번 진공흡입기, 패터기, 2번 고주파기, 초음파기, 3번 우드램프, 확대경, 4번 분무기, 스티머. 우드램프는 자외선을 이용해 피부 상태, 색소 침착, 건조함 등을 관찰하고, 확대경은 피부 표면을 크게 확대하여 모공이나 피부결을 세밀하게 확인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피부 분석 기기입니다. 나머지 보기의 기기들은 피부 관리를 위한 처치용 기기들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번 운동력, 기체, 2번 온동, 압력, 3번 운동력, 응력, 4번 응력, 운동력. 모발의 펌제를 도포하면 모발 내부의 결합이 끊어지는 화학적 작용인 응력이 발생하고, 이후 롯들을 말아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운동력이 작용하여 웨이브가 형성됩니다. 즉, 펌의 원리는 화학적 응력과 물리적 운동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모발의 형태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화장품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1번 화장수, 2번 클렌징 크림, 3번 샴푸, 4번 팩. 화장수, 클렌징 크림, 팩은 피부 관리를 위한 기초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샴푸는 두발용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의 영역이 아닌 것은 1번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2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3번 피부의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4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을 돕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드름 개선은 위약외품으로 분류되므로 기능성 화장품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바디용 화장품이 아닌 것은 1번 샤워젤, 2번 바스오일, 3번 데오도란트, 4번 헤어 에센스. 헤어 에센스는 모발 관리를 위한 두발용 화장품으로 신체 피부에 사용하는 바디용 화장품과는 분류가 다릅니다. 팩이 사용되는 주성분 중 피막제 및 점도 증가제로 사용되는 것은 1번 카올린, 탈크, 2번 폴리비닐알코올, PVA, 잔탄검, 젠세인검, 3번 구연산 나트륨, 소디움 시트레이트, 아미노산료, 아미노에시즈, 4번 유동 파라핀, 리퀴드 파라핀, 스코알렌, 스쿼린. 폴리비닐알코올, PVA, 은 팩이 마르면서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피막제 역할을 하며 잔탄검은 제품의 농도를 조절하고 끈기를 부여하는 점도 증가제로 사용됩니다. 화장품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인체를 청결, 미화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번 용모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3번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번 인체에 대한 양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양리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피부 거칠음의 개선, 미백, 탈모 방지 등의 피부, 면역학 등을 연구하는 유용성 분야는 1번 물리학적 유용성, 2번 심리학적 유용성, 3번 화학적 유용성, 4번 생리학적 유용성. 생물학적 기능을 바탕으로 피부 개선 효과나 생체 반응을 다루는 것은 생리학의 영역이므로 피부 유용성을 평가하는 이 분야를 생리학적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아로마 오일의 사용법 중 확산법으로 맞는 것은 1번 따뜻한 물에 넣고 몸을 담근다. 2번 아로마 램프나 스프레이를 이용한다. 3번 수건에 적신 후 피부에 붙인다. 4번 손수건, 티슈 등에 1에서 2방울 떨어뜨리고 심호흡을 한다. 아로마 오일의 향기를 공기 중에 퍼뜨려 흡입하는 방식인 확산법은 아로마 램프, 디퓨저,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여 실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4번의 경우는 흡입법, 발향법 중에서도 직접 흡입법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파리가 매개할 수 있는 질병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아메바성 이질, 2번 장티푸스, 3번 발진티푸스, 4번
콜레라. 발진티푸스는 이 라오스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이며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는 주로 파리가 병원균을 옮기는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법정 감염병 중 제2군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디프테리아, 2번 A형 간염, 3번 레지오넬라증, 4번 한센병. 디프테리아는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A형 간염, 레지오넬라증, 한센병은 제2급이 아닌 다른 감염병 분류에 속합니다. 질병 전파의 계달물에 해당되는 것은 1번 공기, 물, 2번 우유, 음식물, 3번 위복, 침구, 4번 파리, 모기. 계달물, 매개물은 병원체를 전파하는 직접적인 생물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의미하므로 위복과 침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기와 물은 매개체, 우유와 음식물은 식품 매개체, 파리와 모기는 기계적 생물학적 매개곤충으로 분류됩니다. 식품의 현기성 상태에서 발육하여 체외독소로서 신경독소를 분비하며 치명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으로 알려진 것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보톨리누스균 식중독, 3번 웰치균 식중독, 4번 알레르기성 식중독. 보툴리누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 현기성에서 증식하며 매우 강력한 신경독소를 생성하여 치명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특히 통조림이나 소시지 등 밀봉된 식품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상처나 피부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석탄산, 2번 과산화수소수, 3번 포르말린수, 4번 차하염소산나트륨. 과산화수소수는 산화작용을 통해 세균을 제거하는 소독제이며 자극이 적어 피부나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반면 석탄산, 포르말린, 차하염소산나트륨은 독성이 강해 주로 기구 소독이나 환경 소독에 쓰입니다. 승홍에 소금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1번 용액이 중성으로 되고 자극성이 완화된다. 2번 용액의 기능을 2배 이상 증대시킨다. 3번 세균의 독성을 중화시킨다. 4번 소독 대상물의 손상을 막는다. 승홍은 살균력이 강하지만 자극성이 매우 강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때 소금, 염화나트륨을 섞으면 용액이 중성으로 변하면서 자극성이 완화되어 사용하기 안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로서 에탄올의 적정 농도는 1번 30%, 2번 50%, 3번 70%, 4번 90%. 에탄올은 70에서 75% 농도일 때 단백질 변성 및 살균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소독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낮으면 살균력이 떨어지고 90% 이상으로 너무 높으면 단백질이 급격히 응고되어 오히려 균의 내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대체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하고 크기가 가장 작아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번 구균, 2번 간균, 3번 바이러스, 4번 원생동물. 바이러스는 스스로 대사 능력이 없어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으며 크기가 매우 작아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야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미용 영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2번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3번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번 영업소 내 시설의 변경. 미용업 영업신고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면적의 증감은 변경신고 대상이지만 영업소 내부의 단순한 시설 변경은 신고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미용사가 이 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을 한 경우 3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번 영업장 폐쇄명령, 2번 영업정지 10일, 3번 영업정지 1월, 4번 영업정지 2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 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3차 위반 시 가장 강력한 처분인 영업장 폐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 사항 중 1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2번. 손님에게 성매매할선 등의 행위를 한 때. 3번.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한 때. 4번. 일회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여 1차 위반 시에도 즉시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집니다. 나머지 보기의 항목들은 경미한 위생관리 위반으로 주로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먼저 적용됩니다.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할 때의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위생교육 실시 횟수. 2번.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3번. 위생감시의 실시 주기. 4번. 위생감시의 실시 횟수.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별 위생감시 기준은 위생감시의 실시 주기, 실시 횟수, 영업소 출입 및 검사 등이며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등급에 따른 감시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생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1번. 공중위생영업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번.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 3번. 공중위생영업자. 4번. 면허증 취득 예정자. 위생교육은 실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영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